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벌써 10강입니다. 자, 10강은요, 테마 5, 시장균형의 결정과 변동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7번 문제부터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는데, 우리 7번 문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이런 실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일종의 하나의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셔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자, 실제로 2021년도 2년 전이죠. 수능 문제였고 정답률은 42%였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 각국 정부는 X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1단계 정책이 그 중요한 단서가 있네. 이 정책을 단계별로 시행합니다. 그럼 1단계 먼저, 그 다음에 2단계. 자, 그런데 일단 1단계 정책을 먼저 단계별로 시행해서 1단계를 썼더니 균형거래량은 2개고 생산자 잉여는 2달러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1단계 정책은 소비자에게 2달러의 보조금을 주죠. 그럼 일단 이런 거 먼저 써봐. 소비자에게 2달러의 보조금을 주면 일단 수요가 증가하는데, 여러분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수요 곡선이 보조금 지급 액수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지. 요거 하나 확인하고, 두 번째는 요 균형에서 1단계 정책의 이후의 균형에서 2단계를 통해서 X제 생산자에게는 얼마의 보조금을 줬냐면 가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그 새로운 균형이 나올 거고, 자, 이제 문제는 단계별 정책 시행 후에 X의 시장에 가격별 초과 수요량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이것도 미리 정리하면 보조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할 거고, 보조금 액수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겠지. 그쵸? 그럼 잡았고. 그 다음에 너는 보면 일단 봐봐. 1단계 정책의 결과 2달러일 때 초과 수요 4개, 3달러일 때 초과 수요, 하지만 4달러일 때 초과 수요량이 0이잖아. 그럼 초과 수요량이 0이란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럼 1단계 정책의 결과 균형 가격은 4달러구나. 돼요? 그런데 2단계 정책 결과는 3달러에서 초과 수요가 0이지. 그러니까 2단계 정책의 결과 3달러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균형이니까 3달러가 균형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1단계 정책의 결과 균형 가격 4달러. 그런데 문제에서 1단계 정책의 결과 균형 가격 2개죠. 그럼 4달러에 2개. 균형 가격 4달러. 균형 거래량 2개.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있죠. 생산자 잉여가 2달러다. 여러분 생산자 잉여가 2달러라는 걸 왜 줬을까? 좀 이따가 그래프 그릴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1단계 정책의 결과는 4달러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2개. 2단계 정책의 결과는 3달러 균형 가격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에, 우리 빈 페이지에다가 한번 같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자, 이렇게. 자, 1, 2, 3, 4, 5, 6,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가 이제 0이고, 그 다음에 1달러, 그 다음에 2달러, 세로축이 가격이니까. 3달러, 4달러, 5달러, 그 다음에 6달러까지 볼게요. 가격이 5달러까지만 있네. 그 다음에, 자, 거래량은 개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자, 6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6달러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일단 여러분 첫 번째 단서가 뭐였냐면 1단계 정책의 결과, 여러분 그 프린트보드 따라오세요. 1단계 정책의 결과
소비자에게 한 개당 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균형거래량 2개인데 균형가격 얼마입니까? 우리 밑에 표에서 1단계 정책의 결과 균형가격 4달러 했잖아? 그럼 4달러. 그리고 균형거래량 2개. 그럼 이 점이 1단계 정책의 균형점이라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단계 정책의 결과는 3달러일 때는 초과 수요량이 2개고 4달러일 때는 2달러일 때는 초과 수요량이 4개야. 자, 그러면 여기서 1달러가 내려와서 3달러가 되면 초과 수요량이 2개고 2달러가 되면 초과 수요량이 4개? 그런데 균형에서 생산자 잉여가 몇 달러라고 그랬어요? 생산자 잉여가 2달러죠. 그러면 여기 봐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지나갈 텐데 생산자 잉여가 2달러가 되려면 공급 곡선이 2달러에서 요렇게 지나가는 공급 곡선이 돼야 자, 요 점에서 균형 가격 4달러, 균형 거래량 2개에서 요 면적이 2달러 곱하기 2개 곱하기 2분의 1하면 여기가 2달러가 되잖아. 이해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1단계 정책의 결과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잡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가 2달러라는 거에서 공급 곡선이 이런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제 수요도 잡을 수 있지. 수요 곡선은 자, 현재 1단계 정책의 결과 표를 보면 3달러일 때 초과 수요량이 2개야. 그럼 여기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 둘. 가격이 2달러일 때는 초과 수요량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자, 1단계 정책의 결과 수요 곡선은 왜냐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줘서 수요가 2달러만큼 상향 이동해서 요 수요 곡선이 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수요 곡선이 나오고 이 수요 곡선은 자, 1단계 정책 결과 수요 곡선이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단계 정책 결과 수요 곡선 이렇게 잡았고 자, 근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자, 2단계 정책의 결과는 3달러에서 자,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줬더니 자, 이 공급이 증가합니다. 근데 공급이 증가,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증가해서 균형 가격이 3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지나야 돼. 그럼 요게 2단계 정책 결과 공급. 그러면 1단계 정책 결과 균형점, 1단계에서 균형점 여기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균형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3달러고 그 다음에 균형거래량 3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단계 정책의 결과를 보면 2달러일 때는 초과 수요량이 2개, 2달러일 때는 2개. 맞잖아. 그리고 4달러일 때는 초과 수요량이 마이너스 2, 즉 초과 공급량이 2개죠.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게 1단계 정책 결과, 요게 2단계 정책 결과인데 문제는 1단계 정책 이전의 균형점도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1단계 이전의 균형점에서는 소비자가 한 개당, XZ 소비자에게 한 개당 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여 균형점이 여기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2달러 밑에 여기 요렇게 요 수요 곡선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수요 곡선이 되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1단계 정부가 보조금을 2달러 주니까 수요 곡선이 2달러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그럼 원래 균형은 여기였던 거지. 원래 균형이 여기였다가 자, 1단계 정책의 결과 균형이 여기로 바뀌었고 2단계 정책의 결과 균형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기업 가는 2달러다. 여러분 보자. 공급 곡선이 자, 가는 2단계에서 XZ 생산자에게 지불한 보조금인데 자, 공급이 이렇게 변화하려면 2달러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2달러가 맞죠? 정답 1번이네. 그럼 2번. 그럼 기업 이전의 균형 가격 얼마입니까? 여러분 기업 어딨어? 기업 1단계 정책 이전의 균형 가격이 여기 3달러죠. 그래서 균형 가격 3달러, 4달러, 다시 3달러 된 거죠. 그래서 2번은 5달러가 아니라 3달러. 3번.
그럼 기업 이전의 생산자 잉여는 1단계 정책 이전의 균형 여기니까 그때 생산자 잉여는 이면적이죠.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0.5달러네. 틀렸고. 4번. 그럼 니은의 결과 균형 거래량은, 자, 니은의 결과 공급이 증가해서 그때 균형 거래량은 3개가 되는 거죠. 틀렸고. 5번. 그러면 자, 기업과 니은에서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의 합은 몇 달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기업에서는 정부가 2달러의 보조금을 지불했고 그 결과 거래량이 2개지. 그래서 2 곱하기 2 그럼 4달러고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정책 결과도 보조금을 2달러 줬는데 거래량이 3개니까 6달러. 그럼 보조금의 합은 자 10달러가 되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8달러가 아니라 몇 달러가 된다? 자, 10달러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그럼 봐봐. 선생님 다른 거 없어. 선생님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었잖아. 그쵸? 그럼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이 문제는 일단 출제하신 분이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린 거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말로 바꿔낼까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앞으로도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주고 시장균형의 어떤 정부의 개입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균형의 변화 등을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꼭 확인해 두자.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7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8번, 9번은 뭐 여러분이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유형만 파악할게요. 선생님이 개념 수업에서 강조한 거잖아. 개념 수업에서 자,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에서 각각의 균형점 변화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연습하자고 그랬어. 자, 아이고 다시 자, 요즘이 시장 균형점이에요. 그럼 균형점은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만나는 점인데 만약에 자, 단칼리 우리가 어떤 변동폭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물어보면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이 이 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르잖아. 그러면 일단 기업은 가격 변화는 불분명하지만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죠. 끝.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자, 수요가 감소했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은 이 안으로 이동한 거고 무조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변화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은 이 안 어딘가로 이동할 거고 그 결과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고요. 거래량 변화는 불분명한 거지. 자, 마지막으로 수요 감소, 공급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은 이 안 어딘가 이동할 거고 그 결과 가격 변화는 불분명하지만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하는 겁니다.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쉽게 풀고 그럼 우리 기억니은 디귿 리을 바로 잡아. 갑을 병정이네. 그럼 갑부터 잡으면 기억의 경우 여기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 거래량 증가 맞지만 가격 상승 여부는 알 수가 없지. 변동폭을 모르니까. 니은. 자, 니은의 경우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변화는 불분명하다. 맞죠? 자, 디귿. 자, 디귿의 경우에 가격 변화는 불분명. 틀렸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변화가 불분명합니다. 자, 리을. 리을의 경우는 가격 변화 불분명, 거래량 감소. 맞지? 여러분, 이 문제는 뭐 수능에, 봐봐. 2015년 과거에 좀 출제가 됐죠. 근데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단 내신은 무조건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정답은 4번.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 풀어서 대입해서 풀면은 1번이면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1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나머지 문제들 평이하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자, 또 전형적인 유형 문제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연관지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니까 다음 자료에 자, 기억. 여러분 다음 자료의 기억은 여기서 밑줄이 빠졌는데 여기입니다. 부과 되죠? 교재에는 있으니까. 자, 그림은 A제 가격 변화에 따른 B제, C제 매출액 변화를 나타내고요.
단 B제, C제는 A제의 연관제이며 A에서 C제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른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B제를 볼게요. 봐봐. 지금 B제와 C제는 A제와 관련이 있잖아. 연관제인데 지금 보니까 A제 가격이 상승했더니 B제 매출액이 증가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연관제에서는 한 제와 가격 변화와 다른 제와의 수요 변화가 정해관계 또는 부해관계가 있죠. 그러면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매출액이 증가하려면 B제 수요가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냐면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그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우측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매출액, 판매 수익 증가잖아. 아, 그러면 A제와 B제는 대체제 관계구나. 자, 그런데 이에 반해 자, C제는 A제 가격이 하락할 때 B제 매출액이 증가하잖아. 그럼 A제 가격이 하락할 때 B제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A제 가격 하락 시 B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C제지, C제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 감소잖아. 그럼 A제 가격과 C제의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부의 관계니까 A제와 C제 관계는 보완제가 돼요. 자, 주의해. 여태까지 일반적으로는 연관제는 가격과 수요 변화를 물어봤지만 지금처럼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한 이후의 결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AB 대체제, AC 보완제 잡았고, 근데 최근 기업, 정부가 A제 단위당 일정 금액의 판매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럼 A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 공급이 감소할 거고, 그럼 A제 공급 곡선 좌측이동, 그 결과 A제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대체 관계에 있는 B제의 수요는 증가할 거고, A제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 관계에 있는 C제 수요는 감소하겠지. 돼요? 오케이. 그러면 기업 1번 봐봐. A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낚이지 마세요. A제는 공급이 감소했잖아. 공급 곡선 좌측 이동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틀렸고. 2번. 자, B제. 이런 B제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매출액, 판매 수익 증가. 틀렸네. 3번. B제 균형 가격 수요 증가 상승. 4번. C제 수요는 감소합니다. 되죠? 그럼 5번. 자, C제 균형 거래량. 여러분, C제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해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되죠? 자, 그럼 10번 문제, 16번이죠. 자, 16번 문제 전형적 유형 문제. 하지만 약간 유형이 다른 건 가격 연관제 관계를 가격과 수요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변동한 이후의 결과를 통해서 연관제 잡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엑스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데 정부는 다음 가나 정책 중에 하나를 시행합니다. 일단 가를 보니까 소비자에게 개당 20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대. 여러분, 소비자에게 개당 20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 곡선이 보조금 액수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자, 그러면 여기가 20원이잖아. 그치? 그러면 보조금 20원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새로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규정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책의 결과 20원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균형 가격 얼마가 돼요? 60원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균형 거래량은 90개가 됐고, 자, 두 번째는 최고 가격을 40원으로 설정한대. 자, 최고 가격을 40원으로 설정하면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최고 가격을 낮게 설정했으니까 일단 가격 규제 실효성이 있고, 단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는 거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70개로 줄어드는 거지. 돼요? 그럼 1번 가의 경우에, 여러분, 가의 경우에 소비자에게 보조금 주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뭐 60원 따져볼 필요 없죠. 아직은. 그 나중에 되고, 일단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하락한다 틀렸고. 2번. 그럼 가의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이 얼마냐 이거. 여러분 가에서는 거래량이 90개야. 근데 보조금은 개당 20원씩 주니까 그럼 보조금 총액은 1,800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600원 틀렸고. 3번. 그럼 나의 경우에는 시장 거래량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원래 균형 거래량 80개다가 정부가 최고 가격을 40원으로 규제한 결과 거래량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초과 수요 거래량은 공급량이니까 70개가 되죠? 그럼 거래량은 10개 감소하는 거지. 4번. 자, 시장 거래량은 나에 비해 가가. 여러분 가일 때 거래량은 90개고 나일 때 거래량은 70개니까 30개가 아니라 20개 더 많다. 5번. 자, 그럼 보조금을 제외한 소비자의 지출 총액은 여러분 봐봐. 그럼 가에서 소비자들은 60원 주고 90개 샀죠. 하지만 실제 보조금을 20원 받았으니까 결국 40원에 90개 산 거니까 가에서 보조금 20원을 제외하고 소비자의 지출 총액은 20원 제외하고 그럼 40원 곱하기 90개에서 3,6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여러분 그냥 40원에다가 70개 사는 거잖아. 그럼 47에 28 2,800원 돼서 나에 비해 가에서 차액이 800원이죠? 800원 더 많다. 정답. 돼요? 이런 유형이 가장 기본 유형이 돼서 조금 더 확장한 문제들이 실제 수능에까지 출제가 되니까 자 20번 문제 꼭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그림에서 요 2는 X제 가격이 P0일 때 P0일 때 수요량이 Q0라는 걸 그냥 나타낸대. 다시 요 2는 가격이 P0일 때 수요량이 Q0인 걸 나타내는 거야. 자 A에서 D는 조건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입니다. 단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면 좌우 평행 이동만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바로 선택지 1번부터 그냥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선택지부터 보자고. 지금 우하에 한 수요 곡선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럼 1번 선택지에 XJ 가격이 P0보다 낮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자 XJ 가격이 현재 P0인데 가격이 P0보다 낮아지면 자 수요 곡선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쵸? 따라서 2는 D로 이동한다가 틀린 거지.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일단 1번은 틀린 거죠. 돼요?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XJ 가격이 잘 봐. XJ 가격이 현재 P0보다 높아질 걸로 예상되면 여러분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면 현재 수요가 증가해서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하면서 A를 지날 수가 있잖아. 그쵸? 자 따라서 B로 이동한다가 틀린 겁니다. B로 이동하는 건 현재 가격의 상승이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잖아. 근데 이거는 현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증가해서 즉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평행 이동하여 A로 이동할 수 있죠. 2번 틀렸고. 3번. 자 XJ가 정상제라면 3번에서 XJ가 정상제일 때 자 소득이 증가한데 자 정상제 소득 증가하면 자 수요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수요 증가 A로 이동이죠. B로 이동 틀렸고. 4번. 자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4번에서 여러분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치? 그러면 수요가 감소해서 좌측 이동 C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A는 틀렸지. 그쵸? 5번. 자 XJ의 연관제인 YJ 가격이 하락할 때 여러분 보세요. XJ 연관제인 YJ의 가격이 하락하면 만약에 대체 관계면 XJ 수요가 증가했고
대체 관계면. 자, 가격 하락할 때 보완 관계면 X제 수요가 증가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E가 C로 이동하려면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잖아?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체제는 수요 감소하죠? 소리, 다시. YJ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제가, X제가 대체제면 수요 감소. 그쵸? 가격 하락할 때 보완제면 수요 증가. 그럼 E에서 C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한 거니까, 그럼 X제와 Y제는 무슨 관계가 돼요? 대체제 관계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5번 정답은, 아니죠. 23번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밑줄친 기억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를 옳은 걸 고르는데, 정부는 X제 소비 감축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개당 4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보자. 일단 먼저 밑줄친 기업 세금 부과 전에 균형은 90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 가격 1,400원, 균형 거래량 90개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딱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봐. 현재 시장의 균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현재 균형 가격이 1,400원이고, 자, 균형 거래량이 90개입니다. 근데 정부가 소비자에게 개당 4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수요가 감소할 거고, 요 크기 세금 부과 액수만큼 수직으로 수요 곡선이 하향 이동하지. 그러면 결국 모든 수요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의 가격이 최대 지불용이잖아. 최대 지불용이 금액 가격이 400원만큼 줄어드는 거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자, 그럼 나는 원래 70개를 산다면 최대 지불용이 1,800원이었지만 정부가 400원 세금 부과하면 400원만큼 줄어서 이제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1,400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70개 1,400원이니까 여기 70개 1,400원 써주고, 80개를 산다면 최대 지불용이가 1,600원이었는데 정부가 400원 세금 부과하면 400원만큼 최대 지불용이가 줄어들어서 이제 80개 1,200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0개 1,000원이 되고, 그런데 여기 일치하잖아. 그러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여기가 1,200원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균형 거래량은 80개가 돼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같이 그려보면서.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세금 부과 액수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수요량 수준에서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세금 부과 액수만큼 줄어드니까 400 줄고 400 주니까 70, 1,800이 아니라 400 주면 이제 70, 1,400, 80, 1,200, 90, 1,000 이렇게 돼요? 그럼 80, 81치 되죠? 그러면 기업 가격은 200원 하락하죠. 200원 하락. 니은 그럼 정부는 얼마의 조세 수입을 얻냐면 새로운 균형 거래량이 80개잖아. 그럼 80개 곱하기 자 세금 부과 액수가 4,000원이었으니까 4, 8에 32, 32,000원 맞죠? 디귿. 그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여러분 보세요. 당연하잖아. 원래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런데 새로운 균형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다 감소했지. 맞고. 리을. 그럼 세금을 포함한 소비자의 지출액은 세금 부과 전보다 얼마 많다고 보세요. 그럼 세금 부과 전에는 소비자들은 1,400원 곱하기 90개가 소비자의 지출 총액이었어. 그러면 9109, 49, 36 해서 126,000원입니다. 근데 이제는 세금 부과 후에는 소비자들은 1,200원 곱하기 80개 그쵸? 거기다가 세금으로 400원 곱하기 80개 그러면 8이 16, 8일은 8 8일은 8, 8이 16 96,000원에 4, 8에 32 그러면 128,000원 되네요. 그럼 얼마 증가합니까? 2,000원 증가한다가 맞는 선택지지.
되죠? 자, 오늘은 좀 여러분 그래프적 분석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요 공급표나 주어진 자료 통해서 분석하는 내용을 좀 봤는데, 막히는 내용도 있으면 여러분 꼭 꼼꼼하게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소급법으로 문제 풀지 말고 선택지를 다 하나하나 다 잡아버리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문제들은 다음 시간 11강부터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